결국 은호는 산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우진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미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고 숨도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우진아, 제발 눈 좀 떠. 간 이식 적합 검사까지 다 끝내놓고도 못하겠다고 돌아섰던 자신의 선택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해 우진을 들것에 옮기고 은호는 정신도 가물가물한 채로 그대로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교수와 레지던트들이 뛰어나와 자의로 병원 이탈했다가 다시 실려온 케이스라고 말하며 혈압, 산소 포화도, 간 수치까지 정신없이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의사가 은호를 따로 불러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간 기능이 한계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산에서 그대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제야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며 병원을 뛰쳐나갔던 우진의 선택이 가슴 깊숙이 제대로 박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내 간을 빼앗아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치지 말라고 도망친 거였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닿는 순간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겠다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우진의 보호자인 고성희에게 긴급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한우진 씨, 다시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성희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병원으로 뛰어옵니다. 들것에 실려오는 우진, 그 옆에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은호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보통 엄마라면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올 법도 한데 성희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냉정한 비난입니다. 결국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네가 간 이식 거절하고 도망치게 만들었잖아. 은호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입술만 깨뭅니다. 고성희는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 이 정도로 망가져줘야 결국 저 애가 수술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제야 진짜 계획대로 굴러가는 거야. 곧이어 의사가 은호를 진료실로 다시 부릅니다. 지은호 씨, 검사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죠? 지금은 선택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 이식 때문에 일부러 접근한 거냐며 분노에 휩싸여 고성희를 밀어냈던 은호. 지금은 산속에서 숨 넘어가던 우진의 얼굴, 나 때문에 네가 다치면 안 된다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결국 은호는 고개를 듭니다. 할게요. 이번엔 제가 하겠어요. 그 대신 제 선택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요. 조용한 말투였지만 안에 실린 결심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야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 정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엄마, 내 절친 한우진 알지? 걔가 내 쌍둥이 오빠래. 처음 한마디에 순이 가슴이 턱 막힙니다. 우진이가 차라리 죽겠다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내가 겨우 찾아서 다시 입원시켰어. 내가 간 이식 안 해주면 우진이 진짜 죽는다네. 그래서 해주려고. 미안해, 엄마. 순이는 듣는 내내 속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죠. 결국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우리 은호간 뺏어서 자기 아들은 살리고. 그게 그년 속셈이었는데. 눈물과 함께 한숨이 터져 나오지만 은호는 이번만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엄마, 이건 이제
쌍둥이 오빠라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 우진이라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버린 사람들 대신 또다시 한 몸 바치는 딸. 그 딸이 내 선택이라고 말하고 서 있으니 순이는 막아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허락도 못하는 애매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지역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검사 받을게. 혈연 아니라도 방법 찾아보면 되잖아.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선배, 이건 선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친엄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친오빠라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친구 우진이라서 제가 해주고 싶어요. 지역은 그 말에 더는 붙잡지 못했는데요. 집에서는 성희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박진석 옆에서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식사 마치고 한약 꼭 드세요. 우진이 산에서 실려왔다는 것도 간 이식 일정이 잡혔다는 것도 철저히 숨긴 채 간 이식만 끝나면 지은호는 다시 멀리 떼어놓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꽉 붙들고 살면 돼. 혼자 그렇게 계산을 끝내놓은 상태였죠. 수술을 앞두고 은호는 병실에 미리 입원합니다. 평소 일하면서 몸 챙기던 습관대로 스트레칭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나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에 좋다는 음식들로 가득한 보냉 가방을 든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은호야, 이거 몸에 좋은 것만 준비해놨어. 우리 우진이 살려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엄마 노릇 잘할게.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엄마지만 은호는 엄마라는 말이 너무 쉽고 가볍게 나오는 걸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힙니다. 마침 그 시각 병문안 오던 성재가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되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 이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새로 시작해 볼 수 있지? 전 수술만 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 집안 문제에는 더 끼고 싶지 않아요. 성희가 나간 뒤에야 성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옵니다. 은호야, 방금 나간 저 여자랑 무슨 사이야? 원래 아는 사이야? 저 여자 내 새어머니야. 성재의 말에 깜짝 놀란 은호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끼고 입을 엽니다. 저 여자가 선배 새어머니라고요? 고성희 씨 제 친엄마래요.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죠. 은호는 보육원에 버려졌던 날 쌍둥이 오빠만 데리고 가고 자기만 두고 떠난 이야기, 100억 건물을 미끼로 간을 요구받았던 일까지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비밀들을 천천히 풀어놓습니다. 성재는 듣는 내내 주먹을 움켜쥔 채 결국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검사는 해놓고 간 못 준다고. 그 집이랑 다 끊겠다고. 은호야, 그럼 더더욱 이 수술하면 안 돼. 너 몸 상하게 해가면서 자기 아들 살리려는 거잖아.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알아요. 그 사람 속셈. 그래도 산에서 쓰러진 우진이 봤을 때 그냥 못 돌아서겠더라고요. 우진이가 절 이용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치지 말라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건 고맙잖아요. 말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순간 성재 마음속 분노는 완전히 고성희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때부터 성재는 보육원 담당자, 회계 담당자, 병원 지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성희의 과거와 돈 흐름을 긁어 모읍니다. 보육원 딸 기록, 삼성동 건물 담보 움직임, 우진 수술비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까지 조각조각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예전에 버렸던 딸을 다시 끌어들인 엄마. 증거를 폴더 하나에 꽉 채워 넣은 성재는 며칠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밤늦게 고성이를 불러냅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철심 두꺼운 폴더가 책상 위에 쿵 하고 떨어졌는데요. 이게 뭐야? 어머니 인생 정리입니다. 그리고 한유라, 아니 지은오 인생 정리까지요. 보육원에 딸 하나 버려둔 기록, 삼성동 건물 증여 상담 기록, 우진이 수술비로 병원에 흘러간 어머니 통장 기록,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변명하려던 성이 입이 굳어버리고 결국 성재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할 지경까지 몰립니다. 성재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이거 아버지한테까지 들어가면 우리 집이랑 회사 다 끝장이야. 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도 26년 같이 산 정은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 한 번은 드리겠습니다. 우진이 수술 끝날 때까진 저 조용히 있겠습니다. 대신 수술 끝나고도 어머니가 입 다물고 버티시면 그땐 제가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마침내 수술날,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실려가는 두 사람 옆에서 정순이는 울면서도 딸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은호야, 우리 그냥 도망갈까? 엄마, 나 금방 돌아올게. 성희는 우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우진아, 엄마가 평생 죄 지은 거 이번에 다 갚을게. 그러니까 꼭 살아야 해. 지혁은 은호 손을 잡고 말하죠. 무서울 땐 그냥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생각할 틈도 없이 마취제 맞고 잘걸요. 긴장 속에서도 농담을 던지며 버티는 은호.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재는 속으로만 빌고 또 빕니다. 누가 누구를 버렸든 누가 누구를 이용했든 두 사람 다 제발 살아나와라. 수술은 결국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우진은 빠르게 회복하고 은호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밤마다 옆구리를 움켜쥐며 몰래 숨을 참고 버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원래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또 얘가. 우진의 죄책감도 성재의 분노도 더 깊어집니다. 결정적인 날은 외래 진료를 마친 은호가 병원 앞 벤치에서 잠깐 쉬다가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며 옆으로 고꾸라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성재가 황급히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가고 의사는 이식 후 후유증에 체력 저하까지 겹쳤다며 무조건 휴식, 스트레스 금지를 강조합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성재는 결국 마음을 굳힙니다. 은호야, 나 이제 진짜 가만히 못 있겠다. 무슨 얘긴지 곧 알게 될 거야. 하나만 기억해. 네가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날 저녁, 성재는 박진석의 집무실 문을 엽니다. 보육원 기록, 건물 증여 동의서, 몰래 빼돌린 자금, 100억을 미끼로 한 제안까지 모두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은호는 원래 우리 집이랑 상관없이 잘 살던 애였어요. 새어머니가 우진이 살리겠다고 끌어들인 겁니다. 한 번은 딸을 버려놓고 두 번째는 그 딸 몸을 다시 사오려고 했던 거죠. 박진석은 결국 성희를 불러 버린 딸이 지금 우리 아들 살렸다는 사실, 돈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이혼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자. 그리고 추가로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성희.
이번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억대 건물 증여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박진석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원래는 고성이한테 26년 동안 줬어야 할 위자료였지. 근데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더라. 오히려 그 여자한테 상처만 받고 몸까지 내어준 애가 받을 자격이 있지. 그리고 어느 날 은호는 박진석에게 불려나갑니다. 내 얘기 다 들었다. 우진이 살려준 것도, 우리 집 꼴 이렇게 드러나게 만든 것도 결국 다 내 잘못이다.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제 친구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테이블 위로 밀려오는 서류 뭉치. 삼성동 상가 건물 일체, 지은 오명의로 증여.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고성이한테 줬어야 할 위자료를 네가 대신 받는 거다. 전 그냥 제 선택으로 했던 건데요. 그래서 더 줘야 할 것 같더라.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누군 폼나게 잘못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누군 잘한 일 하고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더라. 넌 후자 쪽에 서 있는 애야. 그러니까 한 번쯤은 세상이 너 편 들어주는 경험도 해봐라. 드라마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